안녕하세요. 교통더하기입니다. 오늘은 동대구에서 출발해 국포까지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열차 이어정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열차의 차이점과 정차역 주변 도시들의 특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동대구역은 대구광역시 동쪽에 위치한 대형 철도 허브입니다. 여기서는 매일 수많은 승객들이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그리고 KTX를 오가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ITX 새마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차는 2010년대 초반 도입된 최신 차량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쾌적한 실내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좌석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탑승에도 편안하며 조명과 냉난방 시스템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무궁화호는 한국철도 여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객차입니다. 노후된 객차와 전기기관차가 어우러져 느린 속도지만 그만큼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아날로그 감성을 선사하고 있어요.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두 열차의 모습은 마치 빠름과 느림의 대비를 상징하듯 각기 다른 매력을 짜내냅니다. ITX 새마을은 동대구에서 국포까지 이동하며 경산, 청도, 밀양, 구포역에만 정차합니다. 이 때문에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10분 내외로 단축되며 비즈니스나 급한 일정에 최적화된 열차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궁화호는 더 많은 정차역을 포함해 경산, 남성현, 청도, 밀양, 삼낭진, 물금, 구포역까지 총 7개의 역에 서며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더 많은 역에 정차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교통 기능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무궁화호는 여행자뿐 아니라 일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답니다. 경산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점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경산시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경산은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이 있어서 젊은 학생들과 도시 생활의 활기가 역 주변에 넘쳐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역을 ITX 새마을 열차는 승객을 신속하게 태우고 내리며 짧은 정차 시간으로 빠른 이동을 이어가는 반면 무궁화호는 잠시 직선으로 빠지며 비교적 긴 정차 시간을 갖네요. 참고로 동대구 이남의 경부선 구간에서는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가 같은 선로를 공유하며 운행하는데요. 구포 경유나 경전선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일반선으로 운행하며 이 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날 제가 탄 무궁화호 열차는 진주행 KTX 산천 열차를 먼저 보내주기 위해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KTX 산천의 역동적인 모습은 같은 선로 위를 공유하는 한국철도의 독특한 운행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남성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성현역은 무궁화호만 정차하는 작은 농촌역입니다. 이곳은 넓은 논과 밭,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한국 농촌 풍경을 자랑하고 있죠. 역 주변 마을 주민들은 무궁화호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정취가 흐르는 곳입니다. 열차가 역에 멈출 때면 한적한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부산행 KTX 열차를 먼저 보내주고 출발했어요. 열차는 잠시 후 청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도역은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모두 정차하는 주요역이에요. 청도는 전국적으로 감농사가 유명하며 가을철 붉게 익은 감이 산과 들을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청도의 소싸움 축제는 한국 전통 민속 축제 중 하나로 지역민들의 단합과 전통 문화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어 활기가 넘친다고 해요. ITX 새마을은 이곳에서 짧게 정차하며 빠른 리듬으로 여행을 이어가고 무궁화호 역시 정차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기에 직접 축제를 즐기거나 감을 맛볼 수는 없지만 열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 풍경들은 잠시나마 도시를 벗어난 여유를 선사해줍니다. 청도역을 지난 열차는 상동역을 지나고 초록색으로 물든 산들과 밀양 강철교를 뒤로하며 밀양시에 진입해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밀양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밀양역은 두 열차 모두 정차하는 중요한 역입니다. 이곳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전통 민요로도 유명하며 영남루, 얼음골, 천문대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죠.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과 더불어 밀양은 산업과 농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할 때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역은 여전히 경부선의 주요 거점역 중 하나입니다. ITX 새마을은 이 역에서 빠르게 승객을 태우고 내려 신속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무궁화호도 정차 시간은 약 2분 내외로 짧지만 열차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낯선 곳에서의 짧은 감흥이 남겨집니다. 무궁화호는 삼낭진역에 정차합니다. 이곳 삼낭진은 낙동강과 밀양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위치에 자리한 역입니다. 정차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삼낭진 특유의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끼기엔 충분하죠. 반면 ITX 새마을은 삼낭진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역을 통과하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이며 무궁화호와 달리 창밖 풍경을 감상할 틈 없이 빠르게 역을 지나갑니다. 삼낭진이라는 지명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열차는 다음 구간으로 향하고 있죠. 정차역의 유무는 곧 여행 중 마주하는 풍경과 리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경로를 달리고 있어도 어떤 열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여정의 밀도와 경험은 꽤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삼낭진역을 지난 열차는 곧바로 낙동강과 함께 달리는 구간에 접어듭니다. 이 구간은 경부선 중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열차 오른편으로는 드넓은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왼편으로는 푸른 산자락과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해질 무렵이면 강물 위로 비치는 노을빛이 열차 창을 붉게 물들이며 마치 그림 같은 풍경 속을 달리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속도를 잠시 잊고 자연이 주는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좋은 구간이에요. 잠시 뒤 열차는 빠른 속도로 원동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원동역은 대부분의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이 지역은 매화로 유명합니다. 매년 이른 봄이면 원동 매화축제가 열려 전국 각지의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죠. 매화가 피는 시기엔 열차 창밖으로 하얗고 분홍빛의 매화밭이 끝없이 펼쳐져 그야말로 선물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물금역은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잠깐 졸았을 뿐인데 열차는 어느새 물금에서 화명으로 가는 구간을 달리면서 또 한 번 낙동강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낙동강이 가장 너르게 펼쳐지는 곳 중 하나랍니다. 이후 열차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들어서며 화명역을 지나가는데요. 1999년에 개업한 이 역은 도심 북쪽 주민들에게는 부산역이나 구포역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입니다. 역 주변은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이 가까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북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포역은 부산 내에서는 부산역 다음으로 가장 큰 철도역입니다. 많은 승객이 오가며 부산권 철도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은 모두 이곳에서 정차하며 정차 시간은 서로 비슷하여 승객들이 편안하게 열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같은 역에서 같은 시간을 머물지만 두 열차가 선사하는 여행의 분위기와 속도감은 다른데요. 오늘은 동대구에서 구포까지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열차의 여정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각 열차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속도, 그리고 지나치는 도시와 마을들이 만드는 다양한 풍경들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빠르게 달리는 ITX 새마을과 여유롭게 멈춰서며 지역의 정취를 느끼는 무궁화호, 여러분은 어떤 여행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앞으로도 한국 철도의 다채로운 모습과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